비즈니스 모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주식회사 비지에코리아 은종성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과정에서 한번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장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뉴욕 5번가 길거리를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길거리에 마차가 가득한 가운데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120여 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마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로부터 13년 후인 1913년도에 미국의 뉴욕 5번가 길거리를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길거리에 자동차가 가득한 가운데 마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요. 13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대한민국 모습하고 똑같이 닮아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마차 사업으로 시장 점유율 1등 사업자가 윌리엄 드런트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드런트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스스로 마차 사업을 접고 만든 자동차 회사가 GM이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지난 100년을 이끌었던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지금 GM이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시대를 격변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 100여 년 전에 마차를 만들었다면 자동차에 이렇게 대응했었을 겁니다. 기득권은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응하기보다는 아마 더 편리하고 빨리 나가는 마차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였을 건데요. 이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동차는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 때문에 마차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뺏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길거리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본인들 일자리 지켜달라고. 그리고 정치인들 움직여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법이 186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적기조례라는 법입니다. 물론 조례이긴 한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차가 시내를 달릴 때는 시속 3.2km 이상 못 달리게 해버립니다.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천천히 가야 되고요.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차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적기조례 붉은 깃발법인데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여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제와 비슷한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규제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 건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신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지만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사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해서 사실은 사지로 내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규제 필요성도 있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혁신도 좋지만 기존 산업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혁신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규제가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한 사실 어떤 거냐면요. 편리함을 경험한 인간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경험한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고 부산을 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KTX나 SRT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기차표를 밟고 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을까요? 아니면 기차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서울역이나 수서역까지 가서 밟고 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편리함을 경험한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 좋고 기술도 좋지만
기술 자체가 세상을 바꾼다라기보다는요, 그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경험해주면 그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산업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고객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죠. 그게 건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기술일 수도 있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과 기업은 격변의 시대에서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격변의 시대에서는 큰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빠른 놈이 이깁니다. 저는 앞으로 아주 많은 빠른 기업들, 대부분은 스타트업일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대기업들도 빨리 변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향후 미래를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뭐냐면 창업 기업이고요. 기업 가치 1조 원,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보면 1조 원이 좀 넘는 기업들인데 이 유니콘 기업이 2014년까지는 띄엄띄엄 나옵니다. 월에 하나, 분기 하나 정도 나오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2014년도부터 유니콘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기존 기업을 전부 다 해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체의 강도가 같은 산업이 아니라요, 이 업종을 해체시키는 형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IT 회사인데 금융업을 혁신을 했죠. 이런 형태로 쿠팡은 전자상거래 회사지만 유통을 넘어서 금융과 물류, 산업 전반을 혁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러한 혁신들은 같은 업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로 일어나는 혁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디지털입니다. 한 장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사람입니다. 인간에겐 상당히 큰 도전이죠. 이때 당시에는 카퍼레이드도 해줬고 9시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사람의 개인이 에베레스트산 전 봉우리를 등정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정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는 상당히 큰 도전이거든요. 맨몸으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간다. 상당히 큰 도전인데 더 이상 이런 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냐면요. 불과 40여 년 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만 1년 한 해에만요.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사람이 수십에서 수백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이 갑자기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신체 능력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사람이 증가한 거냐면요. 여러 가지 장비가 좋아졌고 셰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올라가죠. 저는 디지털, 온라인, IT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파트너와 더 빨리 가는 길이다. 우리 비즈니스에 디지털, 온라인, IT를 접목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내서 더 많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비즈니스의 중심은 디지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기업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는 조직이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한 사람이나 한 개 부서가 전담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조직원이 문화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참여했을 때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스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 불렀는데요. 밸류체인이라 부르죠. 원재료에서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AS를 해주는 이런 일련의 흐름 밸류체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있는 유통사업자가 제조에 관여할 수도 있고 제조하는 사업자가 유통에도 관여할 수 있는 형태들로 이런 수직적 형태의 통합들도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고요. 수평적 통합들도 많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지털로의 전환은 조직에게 프로세스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과거처럼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비즈니스이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면 이 데이터를 갖고 아주 다양한 비즈니스를 제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는 형태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수평적 통합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는 옆집의 반찬 가게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에 누가 영향을 주고 있냐면요. 야쿠르트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소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야쿠르트가 지금은 프레시 매니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야쿠르트 아줌마들 채널을 활용해서 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카트에다가 반찬을 실어 놓고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야쿠르트를 배달해 줄 때 그 아줌마를 통해서 반찬을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전동 카트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야쿠르트가 유제품을 파는 회사일까요? 반찬 파는 회사일까요? IT 회사일까요? 사실 업종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낯선 듯이 보이지만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 일상에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렌탈 비즈니스죠. 정수기를 파는 가정에 따른 유사한 침대일 수도 있고 비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의 고객을 놓고 제품을 옆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수평적 모델이 기존에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소비자의 데이터 패턴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단순하게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접근은 수직적 통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을 들 수가 있습니다. 쿠팡은 전통적으로 전자상거래 회사라고 불리죠.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새벽 배송을 위해서 상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직접 물건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만 했었는데요. 직접 신선식품을 매입해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배송 자체도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직접 배송에 관여하고 있죠. 뒤에 유통에 관여했던 사업자가 앞에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제조하는 사업자들도 유통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칸투칸이라는 기업인데요. 부산에서 신발 만드는 제조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상당히 지금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칸투칸은 자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사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지금은 품목들이 좀 확대되긴 했는데요. 칸투칸은 자사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체험 매장들, 오프라인에선 가서 상품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입어볼 수도 있고 물론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오프라인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제조하는 사업자만 제조는 열심히 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을 열심히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는 유통하는 사업자가 제조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제조하는 사업자가 유통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과 뒤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앞과 뒤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